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EV 첨단 소재를 다룸에 앞서서 제가 과거에 여기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무리한 전환사채 그리고 과거에 사명이 액트였던 FP12. 자, 요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중간중간 반등 요 두 번 정도는 올 것이다라고 해서 한번 찍어드렸고 나머지의 비중은 동일량을 가져가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했죠? 사채 물량에 대한 압박 때문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요게 발생될 거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도 반등의 시그널 날짜는 다시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10월부터 이제 쏟아지는 전환사채죠. 자 9월은 일단은 한 번은 어느 정도의 전환사채 물량들이 일정 부분 잠기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해법도 좀 일러드릴 텐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신 분들은 만일에 현재 평가 금액이 1억을 샀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돼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현금이 적어도 1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한 요 정도 한 만 원 정도 되는 평가 금액까지는 갈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단 이 단기 거래 하나, 둘, 셋 특정 포인트에서만 네 번만 거래하셔야 됩니다. 9월은 아시죠? 그리고 나서 동일한 주식수만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반드시 현금화 시키고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과거 자료를 제가 최근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6천 원대. 근데 왜? 피해일 땐 피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지만 한 달 전에 제가 이거 다루질 않았어요. 자, 볼게요. 자, EV 첨단 소재 주주분들은 이제부터는 만 원대 이야기하다가 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깡통은 시간 문제입니다라고 이거 영상을 찍었었는데 한영 자, 사장님의 일단 정성 피해 갈 때 가득한 피해 가야 된다는 밀키트. 거죠. 자, 볼게요. 따뜻한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이때 가격이 얼마죠? 5,600원. 그쵸. 지금하고도 좀 거리가 있죠. 다만 이때도 그때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왜? 반등이 4번 정도의 20% 정도의 반등이 오는데 거기까지에 대한 단기 거래를 하고 나머지 현금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거래 그리고 나서 주식 수는 절대 증가시키지 마라. 이 내용이었죠. 자, 그래도 피해 가실 분들 다 피해가고 정상적인 구조 최근에 있었던 업종의 테마를 이용해서 다 수익권으로 됐죠.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EV 첨단 소재는 이 부분이죠. 역시나 제가 그쵸.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조 단위가 넘어가는 판이 나오고 저평가 보였어요. 볼게요, 하나씩. 기업 내용 넘어가기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너무 깊게 다루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해법과 현재 시장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법을 일러드릴게요. 자, 요 부분 이따 다룰 건데, 여기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 다룰 거예요. 아시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자, 삼성전자도 해야 될 땐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됐어요? 전일 6% 올랐죠? 이게 바로 시장의 분위기다. 대형주는 거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중소형주도 거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했죠. 매일 간다, 매일 간다, 매일 빠진다. 의미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 항상 보면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해법 자체도 들으려고 안 하십니다. 영상을 바로 끄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해법을 원하시는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과거에 20년 정도 여의도에서 자사운용사 펀드 매니저를 했다 했죠. 1천억 정도 운용을 했었는데 10년 동안 1위였습니다. 스타프 펀드 매니저였고 지금 저희가 연구소를 차려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출신 후배들한테 양육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똑같아요. 10년 동안 제가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종목에 꽂혀 있던가, 그쵸? 절대 꽂힌 종목들을 가지고는 큰 수익을 내는 확률보다 손실을 내는 확률이 크더라. 이게 통계적인 부분이었어요. 제 경험 수치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진 않았느냐. 그쵸? 자, 오늘 주제는 1번 뭐죠? EV 첨단 소재가 어떤 종목이었고 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실수가 됐고 3번 향후에 어떻게
해법을 가지고 여기 정도에 대한 평가 금액을 이루어낼 것이고 4번 그리고 뭐죠? 시장을 느끼면서 실시간으로 실수라는 것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자, 지금 시각은 토요일 오후인가요? 낮 12시 1분입니다. 자, 과거 이 종목은 2011년도에 가장 핫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액트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 산업이 발달되었을 때요. 그쵸? 자, 산업이 발달됐다는 건 뭐죠? 스마트폰이 1세대가 2010년도에 이루어졌죠. 이때 당시에는 성장기 산업이었죠. 근데 이 액트라는 종목은 그때도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진 않았다. 이유는 뭘까? LG 스마트폰 향이었고, 자, 플렉스컴, 인터플렉스, 그죠? BH 이 3인방 FPCB 이 업체들이 바로 삼성향이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연결고리가 생기죠. 왜? 자, 종목을 PCB라고 하는 게 요새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 미국의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 AI 칩에 대한 반도체 수요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호황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 LG와 특정 기업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처음에 삼성에서 스마트폰 1세대였죠. LG는 후발주자였죠. 2012년도. 그쵸? 그러다 보니 이 뺏겨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성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세대에 대한 제품을 거부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제품 경쟁력 또는 2번 뭐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워낙 싸야 돼요. 자, 근데 그 부분이 먹히지가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삼성 스마트폰이 70% 과점, LG가 대략적으로 10%. 당연히 부품사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그쵸?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였고 최고 맥시멈 700억밖에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 BH 그리고 플렉스컴 물론 플렉스컴은 지금 파산 폐지돼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플렉스컴을 제외한 인터플렉스 BH는 몇 배 올랐을까요? 7배 올랐죠. 자, 어떠한 업종을 고르냐, FPCB를 고르더라도 그 안에서 삼성양이냐 LG양이냐에 따라서 주가 희비는 엇갈렸다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2018년도에 저희 시장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사상 신고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가 주도였고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후발주자로 반등을 했죠. 그때 당시에 얘네가 뭘 씌웠을까요? 바이오를 씌웠습니다. 바이오 산업 할게요. 전환사채와 유상증제를 무리하게 추진했죠. 결국은 2017년도에 있었던 주가를 보게 되면 물론 주가는 좋았다 이겁니다. 자, 어떨 때냐? 자, 봅시다. 여기까지가 보면 2017년. 그쵸? 자,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대략 5,599원. 근데 이 당시의 가격을 논한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유상증자와 1,000원대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주가가 안 좋았을 때 올랐던 적이 어디 있을까? 자, 이때죠. 2020년도가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발병돼서 가장 힘들었을 때죠. 2021년 초반까지. 근데 거꾸로 주가는 좋죠.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고 주가가 좋았던 기업이 어떤 건가요? 코로나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였죠.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바이오에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진행했던 부분을 언급을 하죠. 우리도 치료제 할게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된 게 뭐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물론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가 연초를 주도를 했죠. 대략 한 150조 정도 되는 시장일 겁니다. 2차 전지가 코스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에코프로가 빠지면 같이 이 코스닥을 빠지게 했던 거. 이때 바로 2차 전지 산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자, 과거에도 어떻게? 바로 1년 전에 어떤 걸 했죠? 예, 전환사채를 발행하죠. 즉, 이런 부분들 전환사채를 미리 발행하고
그들에게 저희 자산운용사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자, 전환사채 한 50억만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제가 운용하는 950억을 여기 시점이 이렇게 발생될 거니까 투자해서 수익을 내세요. 그쵸? 매력적이죠. 근데 다만 이런 리스크가 커요. 예, 이 기업이 만일에 파산 신청이라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빠지지 말란데 이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 끌어올 때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금양과 에코프로만 보게 되면 알 겁니다. 왜? 시장의 주도주였고 모든 2차전지 관련주들을 들어올렸던 거니까. 그쵸? 이 구간대에서도 어떻게? 2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끌어올린 2차전지의 주도주죠. 주도주라면 작은 종목이면 안 됩니다. 조 단위, 10조 단위 또는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주체여야 돼요. 역시나 똑같죠.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10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 봐라. 조 단위가 몇십 조 단위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지금 EV 첨단 소재가 뭘 했다? 아, 우리도 2차 산업할게요. 왜? 과거에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는 아마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든 뭐든 연초 들어와서 가장 핫한 거를 우리는 산업을 씌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전환사채 세력들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언제? 9월 후반때부터 10월, 11월 달에는 정말 많은 전환사채가 이제 쏟아져요. 1,000만 주 넘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단가는 1,000원. 그쵸? 지금 팔아도 4배고요. 설령 만일에 한 2,000원에 판다고 하든가 1,000원이 된다고 해도 얘네들은 손실 본 게 없어요. 여기 수익 냈고 큰 돈을 가지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된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그쵸? 1,000원짜리 종목을 판다고 하더라도 나 그냥 원금 6%, 이자 6% 원금 돌려줘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전환사채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기업이 만일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쵸? 원금과 6% 정도의 이자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베팅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전환사채를 찍어달라고 해서 기업이 가진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절제라고 있다가 해서 여기 들어가 버리든가 금양이 또, 자, 금양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게 뭐죠? 금양이라는 종목이 다시 빠졌다가 다시 달리고 있었죠. 아, 이젠 되는구나.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주가는 정반대죠? 금양도 여기서 8만 원, 그죠? 10만 원, 19만 원까지 갔죠. 에코프로는 150만 원까지 갔죠. 근데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자, 또 이런 말씀하세요. 에코프로는 금요일 날 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럼 반대로 가니까 얘는 오르지 않겠어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부터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런 거는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이유는 뭐냐면 주도주 어떠한 업종에 있는 리튬 하나죠. 얘도 리튬으로 보면 돼요. 양극재. 근데 하나를 딸고 다는데 따라갔던 그리고 색깔 그냥 갑작스럽게 사업 구조를 변경하면서 따라갔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 조정받는다라고 해서 거꾸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오를 때는 따라가느냐? 올라가긴 합니다. 단 장중에 올라갑니다. 종가는 빠지죠. 힘있게 붙임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같으면 시장이 빠진다고 해요. 또는 동종 업종에 있는 2차 전지가 모두가 빠진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취하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시장이 좋아지거나 업종이 좋아지면 이 부분에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쵸?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들 특히나 아닌 종목들 무리하게 사업부를 변경한 종목들은 반등만 있을 뿐입니다. 2차전지가 아무리 좋아도. 자, 이것도 보세요. 작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서 13%. 작은 것 같으세요? 작은 것 같으세요? 작은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다 모아보면요. 정확히 한 달 동안에 140% 정도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작은 변동성에서도. 제가 6,000원대, 5,600원대에 적긴 했지만 주가가 빠졌다고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다 일러드렸죠. 그렇죠? 자, 일단 정리해 놓은 자료 이겁니다. 자, EV 첨단 소재, 전화사채,
재매각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아마 단기적인 호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9월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재매각 일정이 재공실도 있고 또 한 번에 또 이벤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럼 3번 정도 나와요. 주가는 일단 빠져요. 예, 그거 죄송합니다. 다만 보유 현금 30%로 대형주를 팔든 반드시 하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문자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EV 또는 기타 보유한 대형주 평단가 이런 것들 보내주세요. 어떻게 할지 보고 그리고 이 자료 매각 일정, 재매각 일정, 첨단 소재요. 전환사채 3번이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적어도 하루에 25% 정도의 변동성. 많은 날은 한 45%도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급락 후에 반등, 반등 후에 급락.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 원위치에 있는 주식 투자는 하지 마시라. 뭐냐?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 주수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자, 100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끝까지 100주만 들고 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들고 있으면서 빠질 거니까 어차피 보유 현금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 정도 가는 평가 금액을 만들어서 다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 9월에는 아마 후반때 될수록 정말 큰 하락이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협을 제가 줘서 뭐 하겠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가 실수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종목을 보고 그랬다는 거. 그리고 서치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액트라는 기업이고 휴대폰 부품 업체였다라는 걸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TV 틀어서 금양 에코프로 좋다더라, 2차전지 좋다더라, 오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쵸? 금양과 에코프로를 봤으면 그쪽이 빠질 때 아마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라도. 그리고 여기서 되돌림 현상이 안 오면 뭔가 이상한데라는 의심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종목만 봤다는 거죠. 이 뭐 하는 종목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얼마만큼의 전환사채, 즉 주식으로 전환돼서 하방으로 이끌 만한 요소가 있는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뉴스 나와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니켈, 리튬 수출했다 20억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저는 좋은 소리보다는 쓴 소리를 하되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사 나오면 기사 읽어주고 차트 오면 차트 5일선 깨진다 만다 이거 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5일선이라고 하는 거는 5일이 지나면 바뀝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일주일을 5거래일이라고 하죠. 토요일 날 일요일 빼고 5일선이에요. 여기를 지킨다? 무슨 소리야? 그럼 다음 주 되면 여기를 한번 확 깨버리게 되면 5일선은 또 바뀌어요. 여기서 5일선이 생겨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날에서 그날 접근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 5일선 10일선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 특히나 중소형주인데 이때 1주까지 갔었지만 결국은 지금 2천억대 초반 아니에요. 그쵸? 자, 해법 밀려드립니다. 분명히 이거 가져가셔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사실이 발생됐을 때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다룰게요. 왜냐하면 기사 뉴스 플레이가 있을 거라고요. 걔네들도 순식간에 최근처럼 이렇게 냈다가 빠지고 냈다가 빠지고 냈다가 빠지고 사실 이 자료로 전부 다 커버하는 거는 힘들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으로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자,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한번 좀 제가 다루긴 할게요. 간단히 한번 다룰 텐데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자, 그 일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차 전지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2차 전지 막연하죠. 자, 음극재, 양극재, 폐배터리 또 뭐가 있을까? 원통형 배터리 막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리튬도요. 또 나뉘어요.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이 안에서 종목들이 나뉘는데 2차 전지라고 해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 게임에서 반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다 올랐나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도체는 좋던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좋던데요. 엔비디아 좋던데요. 오케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뭘 봐야 되냐?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죠. 그럼 국내의 반도체를 한번 따져봅시다. 크게 메모리, 비메모리, 그다음 뭐였죠? 이렇게 나뉘고요. 낸드 프로이, 낸드 프러시, 시각,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뭐 팹리스, 그다음 뭐 클릴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이 세부적인 부분의 종목들이 또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서 누군 거 그냥 사버린다? 반대로 갑니다. 희비는 반드시 엇갈려요. 이해되셨나요? 자, 바이오도 한번 보시죠. 자, 반도체 한번 볼까요? 만일에 내가 들고 있는 게 요거라고 한다면 그림이 어떻죠? 주가가 좋나요? 좋다고 볼 수 없다.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AI 칩 반도체를 따라가는 엔비디아. 다르죠? 2만 원, 만 원짜리를 6만 원까지 끌어올리죠. 이 주도주죠. 반도체라고 해도 어느 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들은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무리한 사업 구조를 변경한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지금은 실수라고 표현할게요. 아시죠? 자, 5,500원에서도 안 하셨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일러드렸는데. 자, 그럼 바이오라고 합시다. 자, 현재 바이오 시장이 좋나요? 좋다? No. 자, 바이오도 자, 항암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일반 항암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다 다르죠. 지금은요, 미용입니다. 의료기기입니다. 편리함입니다. 진단기기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다? 다시 엔비디아를 끄집어와야죠. AI. 인공지능이죠. 이 삼박자의 종목들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말을 떠드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자 이런 겁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정말로 JLK 그쵸? 주가 흐름은 완전 다르죠. 자, 이 시장을 이끌었던 주역, 뭐 금량의 존재처럼 자 이렇게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과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펀드 매니저 10명을 뽑아보면 신입의 1명 살아남는다 했죠. 왜? 9명은 탐방이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종목이 몇 배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파월의 중미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뭐 9.11 사태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아야 될 때 일단 현금을 가지고 다른 지금 시장에 있는 선호하는 업종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야 항암제를 개발하게 되면 얼마 가치이고 뭐 근데 이게 색깔이라고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쵸? 왜 그러냐? 자 비가 오고 있어. 비가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스케이트를 너무 잘 타는 사람이 있어. 빗길에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을까? 빗길에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정말 150km를 밟으면서 커브링을 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또 확률이 떨어지죠. 왜 그런 확률 게임에서 지려고 하시냐고. 즉 AI 반도체,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산업이 열리고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을 때 거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바이오 기업. 저한테 선배님 이거 10배 간답니다. 결국은 뭐다? 시장이 나쁘고 뻔히 아니고 금리 인상되게 되면 바이오 종목들은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그죠? 은행으로 차입이 불가능하죠.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지금도 기회. 주가가 여기에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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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성과평가에서 떨어져서 사퇴. 여러분들 이거 보면 느끼는 거 뭐예요? 나는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증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수익을 낼 거예요. 정확히 구분하세요. 증명을 하는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들이고요. 그래도 틀립니다. 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48만 원이 고점이에요. 애널리스트 오케이. 시장은 어떻게 되죠? 150만 원까지 달리죠. 얘는 맞추면 애널리스트예요. 그쵸? 우리는 시장의 투자자일 뿐이죠.
이거를 나쁘게 본다? 시장의 의견이죠. 종목에 대한 10명 중에서 8명이 기다라고 하면 긴 거죠. 그쵸? 아닌가요? 지구는 둥글다. 그 시대에는 만일에 이걸 증명했던 사람은 나중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엔 뭐다?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예, 다수결의 원칙인 거다. 자, 주식 투자의 원리 하나. 시장은 다수결의 원칙일 뿐이고 절대 불변의 법칙은 없다. 왜? 시장의 모든 의견들이 경제 인플레이션 9.11 테러가 일어나도 저점이다. 이상 없다. 하면 이상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시장에서 대박이다. 근데 시장의 의견 아니다. 고용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더 안 좋아질 거야. 하면 있는 거예요. 다만 실업자 수가 증가된다. 오케이, 돈을 더 풀 것이다. 의견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EV도 똑같지 않습니까? 종목을 봐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설령 시장의 업종이 변화되는 색깔을 느꼈다고 한다면 여긴 털 수 있었겠지. 안 되니까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됩니다. 잘 수 있어요. 반드시 자 이거 대응하시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8706으로 EV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너무 깊게 다루는 것보다 한 번씩 봅시다. 자 삼성전자 어제 올랐죠. 인터포저, FE, VJ, 패커싱 이게 오사트라고 하죠. 외주방식 유력한 하나마이크론. 자 왜 그러냐? 이게 그냥 있었던 사실일까? 아니지. 왜? 한미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여기에 함수가 나왔던 거죠.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이것도 상한가를 갖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분명히 이렇게 움직였다. 그렇죠? 메이저들보다 빨리 움직이잖아요. 자 이렇게 메타바이오 크라운 최근에 있었던 이게 6개월 동안 제가 연구소를 만들면서 그래도 이렇게 했었는데 자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천천히. 근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자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올려드릴게요. 자, 간만에 테마라 네옴시티 사우디 파괴력 있네요. 히림 상한가 대단들 하십니다. 뭐 여기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사우디 금고지기 테마 올려드렸죠? 라고 하는데 볼까요? 3박자가 다 있었어요. 자, 히림. 한미글로벌.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외면받았던 테마가 연말을 주도했었죠. 근데 이 이슈가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아하, 움직이지 않았던 빈살만에 금고지기만 오더라도 가는구나. 그쵸? 히림. 이렇게. 그쵸? 이거 뭐 자율주의. 계속 제가 여기에 섹타를 올려드립니다. 거기서 이겁니다. 자, 히림. 네옴시티 관련주다. 빈살만. 몇 시에 올려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전 7시 53분. 그쵸? 그날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이런 거 있죠. 뭐 어떻게 일간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로봇, AI 이런 게 전일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해서 8월 30일까지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전에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랬을걸요. 이것도 제가 세미나 가기 전에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컨퍼런스 콜 한다고 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업종이 다 올랐죠. 자, 읽을 사실들 뭐 현대 삼성은 왜 AR 선택했냐? 뭐 뻔하죠. 어디서 나온 함수다? 전날 말씀드렸죠. 바이오 우리 AI 합성만 간다.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저 뭐죠? 엔비디아 구글 이게 만약에 신고가 냈을 때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AI 진화, 성장, 현재 시장의 트렌드다. 그쵸? 바로 이게 반영이 되죠. 한 발짝 먼저 갈 수도 있어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죠. 제가 말씀드린 어제 금융기관이 이 뜻은 뭐 작전 이런 게 아니고요. 시장에 제가 뭐 이런 의견을 금융기관에 이제 세미나 할 때도 시장의 분위기가 엔비디아와 이런 나스닥에 대한 휘청휘청거림을 주도하는 기술주다 보니 그리고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으니 당연히 그 부분에 있는 실적을 이끌었던 AI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쪽으로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게 수급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자,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제가 과거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센치, 감정을 이용해서 했다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수급, 시장의 의견.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에서 몇 조씩 운영하는 데서도 저를 찾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연구소도 분석은 잘합니다. 단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의 색깔. 자, 잘 봐라. 잘 봐라.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과거 교육을 할 때 했었는데 잘 보고 잘 들어라. 자, 두 가지는 가장 핵심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냄새를 잘 맡아라.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어느 업종이 움직이려고 하고 즉 자금이 이동되는 돈 냄새를 잘 맡아라라고 합니다. 그게 뭐 나쁜 말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업가들도 분석하고 모든 걸 하지만 어떻게 돈이 몰리는 것, 돈이 될 만한 냄새의 땅이든 어떤 걸 찾아내야만 초과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1 더하기 1은 2 아닙니다. 왜? 귀요미입니다. 귀요미. 제가 만든 말인데 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손실 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자, 비만약, 크라우드웍스, 신규 상장, 이것도 의료기기죠. 데라사이언스. 이건 나쁜 종목, 즉 안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재무 구조나 다만 매번 말씀드리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아라. 왜? 뭐 대주주 반대매매 나오고 그리고 회계 부정 때문에 이렇게 되긴 했고 작전 주긴 하지만 뻔히 드러나는 담보대출 반대매매 2번 그리고 여기서 상패가 안 된다. 찔러 넣을 수 있는 구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LK 구구 검증 네 군데 뭐 이런 거. 자, 여기서 이런 거고요. 중국 관광객 여기까지 보고 위엔 쭉 올려드릴 테니까 0.7배속으로 해서 한번 봐보세요. 중국 관광객 태우 크루즈 제주 기항. 자, 여기서 핵심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EV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 하세요? EV는요, 이 전략집 자료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어떤 특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아시죠? 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 관광객 태운 크루즈선이 제주로 기항했다. 자, 여기서 우리 포인트를 뭘 잡아야 될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국내로 온다라고 하면 한국 화장품 할 수 있어요. 자, 요 부분. 다만 보따리상이라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 과거 국내 화장품을 선호하다가 지금은 중국인들도 중국 화장품을 쓰죠. 상승폭의 한계는 느껴야 된다.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화장품을 할 때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일 검정이 커졌고 오류수 방류. 즉 일본과 중국 사이는 항상 안 좋죠. 그쵸? 앙숙관계죠. 근데 일본 관광을 취소해 있는데 중국인들이 왜 이게 오르죠? 이렇게 반대로 가는 화장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EV도 똑같은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자,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도 역시나 그렇죠. 그쵸? 화장품주죠. 화장품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차이가 있다 했죠? 미국적이죠. 블랙핑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중국이 불리면 중국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카지노 좋아요. 파라다이스. 자, 그래도 웬만큼 했다. 과거 제가 데리고 있던 펀드 매니저들도 이거 하는 애들은 대략 펀드 수익률이 20%밖에 안 돼요. 제가 400% 500%씩 넘어갈 수 있는 뭐였을까요? 제주로 6년 만에 크루즈선이 온다. 끝. 저는 이걸 고르죠. 그리고 초과 수익을 내죠. 기업은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시장의 판이 변했죠. 산업이 열렸죠. 6년 제주. 우리나라의 최대의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주인 거는 롯데관광개발. 숙식도 되죠. 면세점도 이용 가능하죠. 끝. 그러면 주식은 어떻다? 선반영시킨다. 이 함수를 이해해야만 소위 말하는 스탑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몇 조가 있는 은행들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낮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세미나 자료를 할 때도 2, 3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사봐야 이걸 충격을 주면서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금액이 작다 보니 어떤 업종 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차피 자료는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EV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특정 일자 전환사채 재매각이 그리고 특정적인 사실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말씀드릴 텐데 텔레그램 방 링크는
지인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EV, 그 다음은 텔레. 그러면 링크와 이 자료를 같이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도 이게 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하나 보냅니까? AI가 알아서 딱 버튼을 치게 되면 보내요. 그러면 중요한 건 통신사 AI가 이걸 스팸 처리해 버립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EV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지인분 중에 좀 마음 편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든 아니면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이 가장 편하겠죠. 저 상단에 나와 있는 010-6127-8706으로 텔레라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뭐 공유를 하시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지나가는 거는 실수. 다만 앞으로 똑같이 좀 과언을 해도 될까요? 기분을 나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과거에 제가 후배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인데 미친 짓을 반복하면서 잘 되기를 희망한다면 그것보다 미친 짓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좀 쓴말을 하지만 해결 방안은 분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시해 드렸고 롱런 하시대요. 롱런. 맞죠? 판때기를 이해하고 가자고요. 자, 주식 타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일단 많은 후원을 받고 있어요. 뭐 통신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런 후원 때문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잘 그들보다 더 빠르게 기민하게 정상적인 투자로 삼성전자에 목매지 마시고 EV 첨단 수지에 목매지 마시고 일정에 맞게끔만 딱 3번 거래해서 여기까지 가는 평가 금액 만들고 자 스무스하게 하자.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